안녕하세요. 당당한 땅 빛나찬의 당찬 정영길 셰프입니다. 거리에 보면 현수막 보신 분들 많으시죠? 홍순한 것도 방송 중에서도 그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전 국민을 1가구 1주택으로 만들겠다는 홍보 현수막이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희소식이긴 한데 과연 현실이 가능한 얘기인지 박서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대표님, 요즘 현수막 쫙쫙 붙어있는 거 네. 1가구 1주택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을 시대를 열겠다. 너무 좋은 취지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떤 거냐면 부동산의 안정과 그리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부의 불평등을 해소. 네. 1가구 1주택, 네. 무주택자한테는 너무 좋아요. 예, 근데 그렇죠. 왜 전문가들은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사실 또 이게 현실화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1가구 2주택을 지향하기에는 좀 보기 어려운 우리 정책이 있잖아요. 정책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낸 정책이 뭡니까? 대출 규제. 네. 근데 대출 규제를 일반 우리 다주택자들만 했습니까? 다 했어요. 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무주택자들도 똑같은 규제를 받아버렸어요. 내가 자, 집 그러다 사고 보니까 싶다. 내가 없다. 집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뭐예요? 대출 하나도 안 돼요. 규제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죠. 규제가 많고 음. 대출이 되긴 하지만 일정 부분이 예전에는 뭐 70% 되던 게 지금은 뭐 50%가 된다든지 네, 40%. 이렇게 해서 네.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요? 네. 1가구 1주택 좋은 점 많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정부에서는 현실과 다르게 규제 정책을 막 핀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네. 규제 정책? 규제 정책이 지금 많이 있죠. 네. 지금 1차적으로 뭐냐면 네. 지금 2017년도에 내놓은 정책이 있죠. 네. 파리 부동산 네, 대책. 파리. 예. 지난해에 또 나왔죠. 네. 12, 16 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또 막 나왔어요. 때렸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규제 대책들이 다 대출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그냥 다주택자들한테 부과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일반 무주택자들한테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정부의 공급. 네. 공급은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요. 그렇죠. 이 몰면서 도대체 투기꾼 탓을 왜 할까요? 지금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는 왜 주택 보급량이 100%가 지금 뭐 현실적으로 다 찼다. 네.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주택자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수량으로 갖고 볼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수량이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중요성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입지적인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집을 어디에요? 저쪽 경남 어디 하동에다 얻을 수 없죠. 네. 그런 것처럼 100%가 된다 하더라도 네. 내가 입지 여건이 맞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다가 얻을 수가 없는 거. 네. 그리고 가장 이제는 뭐 생산 가구나 생산 연령대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예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도권 쪽에다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네. 평균적으로 합쳐서 주택의 보급량이 100%다. 그래요. 그럼 현실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죠.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애들 학교 문제. 네. 내가 지금 강남구 대치동에서 애가 학교를 다니고 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디 살고 있어요? 남양주에 살고 있어요. 네.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 학교 배정도 사실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들어오죠. 그렇죠. 누구나 강남 하는 이유가 네. 그런 데 있는 네.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입지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예요? 공급만 공급만 신경을 생각을 쓰는데 한다. 그 공급이라는 게 어떤 핀셋 공급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뭐예요? 다 때려줘 놓고 거기에서 네가 들어가, 100% 맞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들어가라는 네. 정책이거든요. 네. 이거는 좀 현실성에서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현실적인 대책에 맞게끔 어떤 그 정책들이 다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네. 그럼 시급하게 지금 현재 네. 아마 다 공급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뭔가 있을까요?
지금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이게 풀어진 게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네.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시급한 게 있다고 하면 1번 첫 번째가 대출 규제 완화예요.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완화. LTV, DTI, DSR까지 있어요. DSR까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동시에 완화가 돼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감정가를 그 시세 감정가에 맞춰주기는 이번에 또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분양가의 분양가의 감정가에서 이제는 뭐 50%에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이제 또 바뀌어서 시세가에 뭐 50%를 해주겠다 했지만, 옛날에는 시세가의 70%였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분양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10%든 5%만 있어도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그렇게. 네. 왜? 내 돈이 50%가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1억이면 거예요. 5천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 1억 가지고는 없어요. 1억짜리가요. 그렇죠. 보통 6억이다. 네. 3억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또 네. 벌어질 수 있죠, 네. 우리가. 네. 어떠한 일? 왜냐면 이 주택을 내가 그 지금 분양받는 시점에 네. 어떠한 사업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잔금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단돈 5천만 원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세를 넣어서 이 사람들이 전세로 살았단 말이에요. 전세를 네. 넣어주고 네. 나는 나중에 뭐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갈 수 네. 내가 좀 더 벌어서 그 집을 네.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냐면 실입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 돼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50%를 채우지 못하면 어떠한 그 3년 동안 분양을 받고 네. 3년 후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동안 아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다른 게 뭐냐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1.1% 그대로의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는 네. 있거든요. 취득세. 근데 네. 1가구 1주택 일시적 뭐 1가구 2주택도 네. 있고 하다 네. 보면은 사실은 못 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어떤 경우가 생기면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혜택들이, 그것보다도 뭐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취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감면 혜택들이 있어야만이 집을 사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니고.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를 걷어들이는 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되어 있긴 네. 합니다. 근데 다주택자들한테는 양도세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네. 뭐 다 매길 수 당연히 있다는 내야죠. 건 네. 낼 건 내죠. 네. 그래야지 또 이제는 이제 뭐 1주택자라든지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고,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또 혜택을 줄 수 네. 있는 부분들이 세금으로서 이제는 커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한 가지 더 시급한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민간주택에 대한 꾸준한 공급이 또 필요합니다. 민간주택.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공임대주택에 또 꾸준한 그 보급이 필요한데, 뭐냐면 이것들이 대출 규제나 모든 것들을 풀어줘서 분양이 원활하게 될 때 건설에서도 집을 짓지, 안 그러면 집을 짓겠습니까? 안 짓죠. 안 짓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톱니바퀴처럼 이게 돌아가야만이 모든 것들이 현실화가 보완이 되면서 집값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1가구 1주택이라고 다 모든 국민이 다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한다 그러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6억이다. 대출? 못 받아요. 대출 규제가 다 묶였는데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야지. 말로만 공급이지. 내가 수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내가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어도 못 받아요. 50% 3억을 해준다. 그런데 내 수입이 DSR이 또 안 따라주면 또 그걸 못 받아요. 대출을. 한두 가지 제재나 규제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서 나라에 공급해주니까 너무 좋다.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무주택을 풀릴 것 같다. 그렇지만 풀리는 그거를만 보지 마시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형평까지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찬 정영교 씨의 부표와 굿벤저스의 부동산 전문가 박서인이 함께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앞으로 계속 나오는 바뀌는 부동산 대책, 또 문의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굿 웨이브!